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정의 달인 박교수 TV의 박지현입니다. 교수님, 오늘은 어떤 내용 소개해 주실 건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행정심판 절차에서의 국선 대리인 제도를 소개했는데, 오늘은 마찬가지 행정심판 절차에서의 집행정지라는 제도에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 절차에서 집행정지 제도란 무엇인가요? 일반적인 행정심판이라는 것이 유형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취소를 구하는 취소 심판이 있고, 무효임을 확인하는 무효등 확인 심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의무이행 심판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취소 심판 아니겠습니까? 그 위법 부당한 처벌을 취소를 구하는 건데, 그 취소 재결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법률은 60일 이내, 또 30일 연장해서 90일 이내까지 하게 되어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그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 절차가 진행되는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아주 그 피해가 큰 결과가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결과가 나와봐야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취소 재결이 나오기 전까지 일단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게 해주세요. 이게 바로 집행정지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의 취지는 처분 또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해서 발생할 법률에는 중대한 손해를 예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대한 손해를 예방. 그러면 중대한 손해가 뭐냐? 이게 금전으로 보전이 안 되는 경우, 돈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데 취지가 있는 것인데, 이 행정심판법 규정에는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심판 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또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절차가 쭉 진행된다는 얘기죠.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행정법상 용어로는 공정력이라는 특질 때문에 인정되는 집행부정지 원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을 청구해도 그 집행은 계속 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집행부정지 원칙인데, 방금 얘기한 대로 이 제도의 취지,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취지가 인정이 된다고 했을 때 예외적으로 집행정지를 인정한다. 이게 바로 이제 집행정지 제도가 되겠습니다. 행정심판 절차에서 집행정지 사유는 무엇이고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그 집행정지 사유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손해, 방금 중대한 손해가 뭐였습니까? 금전적으로 보전이 안 되는 그런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 그것이 필요성이 인정이 되고 긴급하다고 인정이 될 때, 그래서 집행정지가 인정이 되는데, 이런 집행정지의 결정은 행정심판위원회의 권한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심판 절차에서 집행정지 절차와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절차는 당연히 행정심판위원회의 당사자가 신청을 하거나, 또는 당사자가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집행정지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위원회가 집행정지 결정한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이 당사자가 신청을 하게 되는데, 당사자 신청이 있어도 집행정지 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있긴 있지만. 그래서 그 사유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사유가 뭐였습니까? 금전으로 보전이 안 되는 중대한 손해 발생을 예방할 사유, 그리고 그 필요성이 인정이 되고 긴급하다고 인정이 돼야 되는 그런 사유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인정 범위는 이거 다 범위는 규정이 되는데, 처분의 효력, 또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전부에 대해서도 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또 일부에 대한 정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정 범위는 전부 또는 일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행정심판 절차에서 집행정지 불가 사유와 불허 사유는 무엇인가요? 이게 이제 그 학생들도 질문이 있는데, 불가 사유가 무엇이고 불허 사유가 뭐냐? 영어부터 정리하면, 불가 사유는 이건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불허 사유는 가능하지만 어떤 이유 때문에 허가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데, 먼저 집행정지 불가 사유는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애당초 청구인이 의도하는 그 목적이 그 자체로 달성될 수 있는 이런 경우는 집행정지가 인정이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불허 사유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공익상에 해가 된다는 얘기겠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집행정지가 가능하지만 허가할 수가 없다. 이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 절차에서 집행정지 결정 취소는 무엇인가요? 취소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취소권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하게 되는데 그 사유는 집행정지를 결정한 후 어떤 이제 사유가 인정이 돼가지고 집행정지를 했겠죠. 그러한 집행정지가 결정된 이후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거나 또는 정지를 해야 될 서류가 소멸된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면 이제 금전적인 보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이 돼가지고 집행정지를 했는데 또는 필요성이 인정이 된다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이 돼가지고 집행정지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사유가 소멸됐다 한다면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차는 당연히 당사자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역시 이제 이런 다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정지 신청도 양식이 있고 집행정지 결정 취소 신청서도 다 양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양식에 따라서 신청을 하게 되는데 당사자 신청을 하는 경우에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고 또 위원회가 당사자 신청이 없는 경우도 위원회가 직권으로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정지 제도를 활용하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확인할 사항이 어떤 사유가 있는지 보셔야 되고 그 사유가 해당이 되는지를 아셔야 할 것이고 또 절차를 아셔야 되겠죠. 어떤 절차에 따라서 절차를 말씀드렸습니다.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또는 위원회에서 직권할 수 있다. 또 신청을 할 때는 원하는 집행정지의 범위가 전부인지 또는 일부인지 잘 확인해서 신청해야 되겠죠. 그리고 위원회 직권으로도 집행정지가 결정된 이후에 취소될 수 있음도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런 제도를 잘 기억하시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 집행정지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집행정지를 동시에 할 때는 행정심판 청구서를 함께 첨부해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죠.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화면 위에 있는 전화번호 전화 주시면 또 자세한 사항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